안녕하세요. 일산 미래솔한의원 원장 이석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얼굴에 약초 시술을 받아봤는데요. 어떤가요? 좀 얼굴 빛이 나나요? 빛이 나나요? 죄송합니다.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오늘은 제가 팔에 모공각화증이 있어서 마찬가지로 미세약초침 시술을 받아봤습니다. 모공각화증이 뭐냐? 말 그대로 모공이 각화됐다. 모공이 각질로 인해서 막히게 되면 이게 모공인데요. 모공이 막혀서 털이 안쪽에서 꼬이게 됩니다. 털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안쪽에서 꼬이게 되면서 피부 내부를 건드는 거예요. 그러면 염증이 생기겠죠? 염증이 생기게 되면 착색이 되기도 하고 심한 경우는 여드름처럼 오돌토돌하게 올라오면서 농이 차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모공각화증이 심하진 않아서 약간 돌기가 있고 돌기와 함께 약간 색소 침착이 있는 정도입니다. 사실 저는 딱히 신경 쓰지 않는데 또 환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체험을 해봤습니다. 왼쪽 팔에는 오전에 시술 받았고요. 오른쪽에는 비교를 위해서 시술 받지 않았습니다. 일단 느낌은 얼굴 약초를 하면 할 당시에는 좀 아픈데 몇 시간 후에는 좀 따끔따끔한 정도였어요. 근데 미세약초침을 팔뚝에다 하니까 제가 지금 가운을 입고 있거든요. 옷과 마찰이 생기면서 움직일 때마다 조금 따끔따끔합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고요. 팔뚝과 얼굴 피부 상태가 달라요. 마찬가지로 등과 가슴도 피부 두께와 튼튼함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쓰이는 약초 종류가 다릅니다. 여기서 종류는 대개 입자 굵기를 얘기하거든요. 얼굴에 쓰이는 필링 같은 경우는 입자가 매우 고와서 얇은 얼굴 피부에 크게 무리를 주지 않는 수준의 입자 크기라면 등이나 팔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입자가 커서 모래로 긁는 듯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저는 팔뚝에 받았지만 저희 환자분들 중에서는 종아리, 허벅지, 목 주변으로 받으신 분도 있으세요. 그만큼 모공각화증이라는 거는 치료할 필요성은 못 느끼시는 분도 있지만 정말 외적으로 신경 쓰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모공각화증 치료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도에 따라서 예후가 다르긴 해요. 가장 약한 모공각화증 같은 경우는 돌기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돌토돌하게 돌기만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약초 시술을 한 3회에서 5회 정도 하면 어느 정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돌기만 있는 게 아니라 밑에서 털이 막 꼬여가지고 염증이 침착된 경우에는 5에서 7회 정도 해줘야 어느 정도 좀 깨끗한 느낌이 들고요. 염증과 동반해서 붉고 오돌토돌하고 심지어는 아픈 경우가 있어요. 그런 심한 염증들이 있는 경우에는 9번 정도 시술을 받으셔야 한다는 게 중론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모공각화증은 완치의 개념이 아니고 그런 집중 치료를 받으신 후에도 정기적으로 약초 시술을 해주면서 유지 관리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모공각화증 같은 경우는 20대에서 30대까지가 가장 피크예요. 가장 외모에 신경 쓸 나이에 가장 보기 싫은 닭살이 생기는 거죠. 다만 통계적으로 40대 이후가 되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꽃 같은 20, 30대 때 심하다는 게 이 모공각화증의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자분들은 대부분 20, 30대 환자분들이 많으시고 40대 넘어가면 그냥 자연히 없어진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20, 30대 동안에 그래 꾸준히 저랑 얼굴 보면서 관리하자고 저는 말씀드리는 편이고 다만 이 시술을 거치고 나서 오랫동안 유지하시고 싶으시면 보습을 잘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각화라는 게 건조해서 각질층이 쌓여서 모공이 막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부 보습을 잘 해주시고 주기적으로 약초침 시술 받으시면 오랫동안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공각화증에 대한 개론이었고요. 이제는 제가 직접 체험한 영상 보시고 보시겠습니다.